우선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은 손해배상을 받으셔야지 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 한 10억 정도 되는 경우도 있죠. 저희 사무실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네. 본인은 이게 소송을 해도 될 만큼 네.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압박골절 받았다. 이 정도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기본 5천만 원에서 뭐 그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고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선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은 이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지 되는데 그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요.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염자 정도로는 소송을 하기가 힘들고요. 결론은 뭐냐? 장애가 나와야지 돼요. 장애라는 것은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내 몸에 어떤 기능적인 결함이 생기는 거. 내가 뭐 한쪽 팔을 못 쓰게 된다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쪽 다리를 못 쓴다, 뭐 앞이 안 보인다, 이런 거.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골절이 생겨가지고 골절의 결과 내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그게 영구적으로 내 몸의 장애, 내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정도의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장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생겼을 때는 통상 소송을 갈 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송 가기 힘들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흔히 받게 되는데요. 손해배상을 받는 내역이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 이렇게 법적으로 나뉘어요. 용어가 어려운데 적극 손해는 내가 지출한 비용, 적극적으로 내가 나간 손해, 지출한 비용이라서 치료비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료비, 뭐 입원비 이런 실제로 내가 지출한 비용을 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소극 손해가 사실은 소송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극 손해는 뭐냐면 내가 장애가 생겨서 앞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액수, 그걸 법적으로는 일실수입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내 신체가 노동 능력이 10% 줄어들었다, 20%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면 노동 능력이 20%, 30% 줄어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거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여명 기간 동안 내 수입이 줄어든 금액을 물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남았을 때는 손해배상 금액이 커져서 소송의 실익이 대부분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위자료가 있는데, 위자료라는 건 내가 다쳐서 마음이 아프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통상 위자료는 현재 사망 사건에 있어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1억 원 정도를 주고, 그 나머지 그 이하로 다쳤을 때는 뭐 장애 정도에 비례해서 위자료를 산정해 줍니다. 그리고 통상 이제 금전적인 손실 이상의 위자료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비를 다 합쳐서 장애가 없고 치료비를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나는 위자료를 3,000만 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받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보다 좀 더 작은 금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소송을 하실 때는 이 과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입은 피해액이 1억 원이다. 근데 상대방이 과실 100%면 1억 원을 상대방한테 다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실 비율이 내가 30%, 상대방이 70%라면 내가 입은 1억 원 손해 중에서 30%는 내 잘못이니까 3천만 원은 못 받는 거죠. 70%, 7천만 원만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클 때에도 소송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소송 금액, 소송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소송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소송을 혼자 하시기는 힘드니까 교통사고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우선 착수금이 뭐 기본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할 것이고, 플러스 성공보수 얼마 이런 식으로 통상 체결을 하게 되고요. 또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신체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이런 것들을 감정 같은 걸 해야 돼서 또 비용이 또 나가게 돼요. 법원에 소송하면서 인지대라고 해서 1억 원을 청구할 때 한 60만 원 인지송달료 그 정도 금액을 또 법원에 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청구 금액이,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적으면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염자까지는 그냥 보험사랑 적절히 합의를 하시는 게, 물론 이 보험사와의 합의도 변호사 사무실 등에 의뢰를 하실 수는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애가 어느 정도 남으면 그때는 이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이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변호사님 소송했던 금액이 가장 컸던 건 혹시? 교통사고 건으로 따지자면은 한 5억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가 커지는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는 그런 소극손해에서 장애가 생기면 내 장래의 수입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가 100%가 나오는 교통사고도 있거든요. 불행한 일이지만 완전히 몸을 못 움직이게 되시는 분들, 그러면 장애가 100%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버는 금액이 일용 노동자로 하더라도 1년에 한 3천만 원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10년치를 하게 되면은 한 3억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의 가동연한 65세까지가 되는 거니까. 물론 이 호프만 계수라고 해서 이자를 계산한 것처럼 거꾸로 이자를 공제하게 되겠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니까.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될 월급도 지금 받으니까 공제가 되긴 하는데 그런 건 뭐 계산상의 문제이고요. 결국 정말 쉽게 생각을 해보면 1년에 3천만 원 받아야 될 걸 10년만 하면 3억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장애율이 높아지면은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고, 그리고 또 장애가 높을 때는 또 이 간병비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본식 용어인데 개호비라고 해요. 개호비. 예, 소송에서는 내가 몸을 많이 다치면은 내가 혼자 거동을 못 하기 때문에 옆에 간병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간병인이 몇 시간을 돌봐줘야 되냐, 이것도 감정 결과가 나와서 간병인이 있어야 되는 그 간병비도 또 손해배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병이 들어가는 사건, 통상 이제 개호 사건이라고 하는 이 개호 사건에서는 이 장애율만큼이나 일시수익만큼이나 또 큰 금액이 나오죠. 개호 사건에서. 그러면 장애율도 많고 아직까지 가동연한이 많아서,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 다치셨고 그다음에 개호도 필요하다. 이러면 한 10억 정도 되는 경우도 있죠. 예.